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정호 멘토입니다. 오늘은 이정호의 빨간펜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이 정말 빨리빨리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장 초반부터 시장을 지켜봤던 분들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날에 빅테크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애플 다 올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AI 열풍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 초반에 임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장 초반에 진짜 5분 천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분 동안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좋았다가 그 수급들이 전력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모습세, 그리고 나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빠져줬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좀 나왔는데, 그러면서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줄 거다라고 했는데, 장 초반에 갭하락을 시작을 하고 그 부분을 다 메꾸면서 올라가줬던 부분,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진짜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만큼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장 안에서도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을 지켜주는 모습세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요즘 시장이 어려워도 이 멘토의 투자 노트를 끝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 장 간단하게 코스피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 초반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졌던 부분,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수급이 약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약해졌던 모습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 끝까지 올리려고 하는 모습세가 나왔지만 장 막판에 다시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나와주는 거 아니야? 기대감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 그리고 장 막판으로 가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갈 때는 반도체가 못 가고, 반도체가 갈 때는 2차 전지가 못 가고,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현황을 볼 때 두 섹터를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장 후반으로 가면서도 올라가줬던 모습세는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알테오제, 네, 그리고 HLB, 삼청당제약은 좀 오늘 약한 모습세를 보였지만 다른 리가캠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줬고, 그리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면서 역시 하반기는 제약바이오구나, 진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빨리 끝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제약바이오에 힘 있는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요약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기대보다는 약한 모습, 진짜 미장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미장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올랐네, 부럽다,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장 초반을 임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FOMC 결과가 양호했습니다. 네,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세, 그리고 메타의 호실적, 이런 부분이 시간에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8월의 시작은 제약바이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를 오늘 왕창 받았던 반도체는 진짜 약세를 조금 보였어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약할 거냐,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어떻게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되면서 그런 부분이 약해졌던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나. 반도체보다 종목이 좀 더 많이 없던 전력기기, 그 전기, 이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장 초반의 상승세는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AI 관련해가지고 열풍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약바이오로 다 사야지, 또 이건 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포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아무리 하반기에 다 좋아도 그쪽으로 포트 집중 쏠림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로 한 30% 정도 들고 있고, 나머지 거기서 수익이 나면 나머지 종목으로 좀 많이 채운다.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도 어느 정도 포트의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다. 근데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의 눈으로 보다가 탁 들어가시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뭐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모아가는 전략, 하루에 내가 왕창 들어가야지, 비중을 오늘 다 태워야지, 이런 전략이 아니라 시가에 한번 사고 종가에 한번 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필요하고 가격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세가 나올 때 기본 뭐 5%, 10%, 어떤 종목은 뭐 20%까지 넘는 종목들이 막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장을 지켜보다가 이 종목이 내가 유심히 지켜봤던 부분 상승 탄력이 나올 때 그때 따라가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라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오른다 그때 들어가야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7월달 들어와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오늘 장 초반에 잠깐이지만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까지도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막판에 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올라가주면서 조금 다시 2등에 있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하반기에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멘토의 투자 노트를 진행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종목들의 종목 리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LS 일렉트로닉이란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방송할 때 갖고 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물론 차트상으로도 좋고 기본적 분석,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가장 가져왔던 부분이 큰 이유는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왜? AI 열풍, 그리고 각 전기가 부족한 사태가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발전소 설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올라가고, 미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미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두 대통령 후보의 공통점은 누가 됐던 인프라 확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노화가 된 부분을 더욱더 신제품으로 바꿔주면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력기기가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전력기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0년 된 부분, 이런 게 다 교체 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교체 수요나 이런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의 급등 이후로 다시 한번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거의 20만 원 부분에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왔던 그 가격대 부분이 있는 만큼 좀 노려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늘의 리뷰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매력적인 자리다.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꺾였습니다. 이건 좀 아쉽다. 장 하고 나서 7%대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약간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켜볼만 하고, 여기서 이제는 좀 더 상승세가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 이후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들 예상을 저는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HD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왜냐? 걔가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해서 대장주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 연도 너무 탄탄하고 계속 내년도 좋아질 전망이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번 연도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변압기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HD 현대
일렉트로닉, 효성중고보다는 낮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가 점차 지나가고 배전의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LX 일렉트로닉이 더욱더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더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번에 하락이 어떻게 보면 비싸서 못 들어갔던 사람들의 신규 관점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20만 원 이하는 좀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급반등이 안 나온다면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합니다. 기간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오늘 장 중에 20만 원까지도 못 올라갔던 모습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 종목 잊고 있다가 좀 비싸게 주더라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안착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 볼 구간은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 점차 수익 볼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엇박만 타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반도체 올라갈 거야 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비중을 다 실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오늘 장이 재미없는 시장이 됐을 건데, 어떻게 보면 포트에 반도체는 어느 정도 담고 제약바이오도 갖고 있고 2차 전지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재밌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준비한 섹터, 이 섹터의 종목은 쭉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 굳건한 시장, 등락폭이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굳건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개할 건데요. 그때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갖고 온 건 딱 이 섹터만 생각하면은 이 노래가 생각이 들어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조선만이 보이는 거야. 약간 이러는데, 그만큼 요즘 시장이 진짜 지수는 변동폭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조선은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연도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때까지 우리는 너무 힘들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어. 지금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약간 조용히 있어. 우리는 혼자 갈 길 갈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싶은데, 그만큼 조선의 슈퍼사이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비싸다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아쉬움이 남길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 아까도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주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남들이 비싸서 못 사는 거 다들 느껴보셨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걸 예를 들면 지금도 비싸다. 2천만 원일 때 4천만 원 되니까 너무 비싸. 근데 갑자기 6천만 원, 8천만 원 되니까 이거 1억 갈 거야 하면서 주위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가 고점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승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 시작이니까 이때부터라도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눈여겨보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멘토의 투자 노트는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조선, 어떻게 보면은 조선 얘기를 하면은 다들 막 헷갈려요. 조선이 뭐야? 고구려, 뭐 백제, 신라, 뭐 옛날 그런 거야?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네, 조선은 대표적으로 배에 떠다니는 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박류가 되게 많아요. 흔히 우리가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다라고 보는데,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를 많이 싣고 다른 나라로 가져가서 이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게 왜 많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냐라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으로도 못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운사들이 코로나 때 너무 많은 수익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으로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조선 어떻게 보면 19년도부터 20년도부터 이제는 갈 거야 많이 외쳤지만,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포인트 4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짜 20년도부터 조선 간다 했는데 못 갔어요. 그때는 막 수주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 그때 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가 수주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마이너스가 찍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버티고 버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좀 더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생산 안정화가 뭐냐? 진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선은 사람이 다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많이 만들고 자재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모습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는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면서 생산의 안정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성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판 가격 인하, 네, 배를 만들면 많은 철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철판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이 가격에 따라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수주를 받을 때 가격이 높게 받았습니다. 왜냐? 지금은 이제 슬슬 배짱 장사를 해도 돼요. 조선사가 남아있는 구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왜냐? 조선, 이제는 우리나라도 엄청 잘 나가고 했지만 중국에서도 많이 기술력을 따라서 올라갔고, 그리고 일본, 거의 크게는 이 세 나라에서 많은 배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중국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로 많이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퀄리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던 해운사들이 돈을 어느 정도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싼 거 쓰니까 고장도 잘 나고 너무 힘든 스트레스 받아. 돈 있으니까 좋은 거 쓰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거를 살 때 처음에는 싼 자동차를 사다가 고장도 너무 많이 잃고 그러네. 다음번에는 진짜 이제 신차를 사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수급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고가 물량의 건조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이제는 다들 조선사들이 캐파나 이런 분이 거의 다 꽉 차가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진짜 일거리 너무 많은데 이 가격에 이거 만들어 달라고? 뭐 안 되겠다. 우리는 진짜 안 되겠어. 돈 더 쓰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진짜 암울했던 시절, 저가 수주를 받았던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원하는 데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왔기 때문에, 조선업을 지금 들어가야 될 4가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조선사들의 고가 수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22년도에는 진짜 없었습니다. 네, 20년부터 좋아질 거야 했는데, 그때는 진짜 입에 풀칠만 하던 시대. 전차 23년도부터 고가 수주 물량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이때는 이제는 대박 고가 물량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비싼 거, 지금보다. 왜냐? 우리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그리고 자재나 이런 부분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인건비도 안정화된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선사의 추가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지수가 출렁여도 주가는
내가 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20년도 바닥에서 22년도엔 30%가 상승했고 현재는 50%가 상승했는데, 이 신조선가 지수가 뭐냐면 배를 처음에 만들 때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구조선가 지수도 어떻게 보면 옛날 배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것도 가격도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더욱더 어떻게 본다라면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조선업의 키포인트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산 선박 제재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뭐냐면 미국에서 중국산 선박이 들어오면은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입항료를 더욱더 받겠다. 그 말이 뭐냐면 중국산 너네 제재할 거야. 중국에서 오는 배들은 최대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그 배는 거의 한국산이나 일본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에 때 더욱더 좋은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던 어떻게 보면 중국 제재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일어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중국 제재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만약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중국을 너무 너그럽게 포용을 해. 그렇게까지는 안 일어날 거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계속된 견제하는 입장인 구간에서 중국산 선박 제재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만약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조선은 한 단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 그만큼 조선 관련해 가지고는 무궁무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선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선 관련주, 조선업 좋은 건 알겠어, 진짜. 근데 어떤 종목을 사야 나한테 수익이 안겨줄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오른 종목을 또 들어가야 돼?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들을 알차게 갖고 왔습니다. 이 많은 관련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탑픽이 마지막에 등장할 건데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 종목이 더 좋았구나.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했구나. 많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말씀해 드릴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의 황태자, 황제 거의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HD 현대그룹의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밑으로 HD 현대사모, HD 현대미포조선, HD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점차 다 합산돼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중간 지주사 역할이니까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까지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HD 현대사모, 이건 상장사가 아닌데 여기 회사가 영업이익이 진짜 더 좋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실적 나오는 것보다 HD 현대사모가 거의 영업이익률이 5%더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줬던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남다른 가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잠시 후에 차트를 볼 건데 차트를 봐도 딱 아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다른 조선 관련주들보다 상승세가 다르다. 이게 요즘 차트다라고 믿겨지십니까? 네, 시총이 진짜 14조가 되는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수를 보여드리면,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리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 지금 꺾여졌던 모습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랑 이 HD 한국조선해양이랑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꺾일 만한도 했습니다. 왜냐? 시장에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조선 너네 너무 잘 갔으니까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아. 난 이거 팔고 잠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에서 수익 보고 나서 다시 살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깔끔하게 종가상으로 제일 고점을 찍어주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단타치고 마지막에는 너야, 항상. 얘는 계속 꾸준히 갈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진짜 강한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오늘 탑픽 후보를 고르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진짜 조정이 들어오면 좀 들어가고 싶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못 들어가고 있는 게 조정이 안 들어와요. 조정이 좀 들어와야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냥 묻지마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냐? 이거는 또 제 성격상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아직은 좀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확 들어가자. 그래도 늦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탑픽 후보에서 좀 아쉽게 탈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 회사 빼고는 뭐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말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로 따져도 전 세계 1등인 회사입니다. 바로 HD 현대중공업. 이 회사는 진짜 다재다능해요. 못하는 게 없다. 조선 관련해가지고. 조선 쪽 성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컨테이너선, LNG선, 그러니까 일반 납품하는 것도 있고, 방산 쪽에서도 강해요. 네, 우리가 뭐 한국의 구축함, 호위함 뭐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해군에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고, 엔진도 이제는 만듭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 곳에서 다 해결을 다 하는 부분. HD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의 가장 탑 티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종목도 되게 다재다능하면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여겨시면 되고, 이 회사의 장점은 대형 컨테이너 수주의 장점이 있어요. 진짜 큰 배. 아까도 이미지 보셨잖아요. 그게 막 축구장의 몇 배다 하는데, 진짜 멀리서 봐도 엄청 큰 모습세가 나옵니다. 그 수주가 이제 점차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방산 수주 기대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구축함을 더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HD 현대중공업에서도 이거 수주 받으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상선보다는 방산 관련해가지고 더 배들이, 선박들이 더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 사업인 부분도 있고, 미군 MRO 사업 진출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배들을 고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이 옛날에 진짜 초창기 때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힘든 일 안 해,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이 열렸어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조선업이 많이 꺾였던 부분이 생기면서 지금 미군의 조선은 엄청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는 선박 개수도 중국에 밀리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선박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세가 있는데 미국은 그런 모습세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도 해군 더욱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군 MRO 사업이 좀 더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다가올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미군의 선박까지도 납품을 하면 더욱더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진짜 무궁무진한 재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HD 현대중공업 이 종목 딱 봐도 엄청 비슷해요. 네, 아까 HD 한국조선해양이랑 비교했을 때도 되게 비슷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지수를 안 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종목도 아까 HD 한국조선해양이랑 비슷한 점은 조정이 들 때 좀 들어가는 모습세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고, 근데 조정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큰 흠이죠. 지금 고가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래량 없이 슬금슬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진입 구간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묻지마 매수 잔타 정도로 이 종목 들어갔다가 다른 종목 사야지,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조선 하시는 분들. 그러다가 물리면 아예 그냥 한 며칠 더 들고 가면 수익권으로 돌아와. 약간 믿음의 종목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없어도 계속적인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과거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 차트도 한번 지켜보시면 네. 21년도부터 점차 올라간다 얘기가 나왔죠. 20년도부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니네 저가 수주밖에 못하네 하다가 23년도부터는 좀 더 달라지면서 이제 24년도 들어와서 랠리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 진짜 너무 긍정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D 아까 한국조선해양도 마저 그 월봉 차트를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멀리까지 봐야 돼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부분. 네, 2007년도
네, 이때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많이 올라갔던 부분. 이때 이후로 이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진짜 몇 년이 걸린 거야. 거의 15년 넘게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슈퍼 사이클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이겁니다. 과거에 올라갔던 부분, 네, 지금이 딱 이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구간이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부분, 딱 이 구간.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딱 이 구간 비슷하죠. 이 차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가는 네, 2배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섹터가 올라가면 되게 신기한 게 시장에 관심을 크게 안 받아요. 진짜 나만 알고 있는 진짜 조용히 배가 느리게 가잖아요. 네, 비행기는 슝슝 가는데 배는 천천히 갑니다. 그만큼 주가도 천천히 하루에 뭐 1%, 2%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 나중 되면은 이 종목 왜 이렇게 10%까지 올라갔지? 딱 눈 뜨고 보면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내년 가서는 그때 조선 살 걸. 걔 누구였지? 노래 불렀던 애 누구였지? 네. 이러면서 네, 많이 생각이 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도 이제는 또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현대 쪽을 얘기해드렸으니까 이제 삼성 쪽도 얘기를 해드려야죠. 삼성중공업 얘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진짜 삼성그룹에서 약간 뭐랄까 외톨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나홀로 좀 다른 일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좀 차별점은 뭐냐? 이쪽은 방산을 안 합니다. 그냥 상선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산을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탈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이 왜 안 하냐? 삼성에서 어떻게 보면 방산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삼성테크인이 하나 쪽으로 인수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삼성에서는 방산 쪽을 안 하고 거의 상선 쪽만 하고 있다. 그래서 매력 포인트는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천천히 이 종목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 종목의 장점은 LNG선을 연간 20척 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간 진행을 스케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있고 2023년도에 대규모 인력 충원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가 있는데 이 숙련공들이 더욱더 올라가야 배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들 조선 슈퍼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다들 인원 충원 그리고 부지 확보 이런 부분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유심히 봐야 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차트를 진짜 보시면 좀 다른 흐름입니다. 이제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 같은 것도 줘요. 올라갔다가 꺾여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네, 올라갔다가 꺾여주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 주고 쭉 올라가고 네, 조정 주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앞선 두 종목들은 조정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STX 중공업 네, 이 종목도 요즘 많이 핫해지고 있죠. HD 현대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사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선박 엔진 전문 회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도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 STX 중공업까지 인수를 하면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많아졌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배를 더 많이 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엔진 회사까지도 인수를 하는 거고 이 회사로 인해서 다른 회사 삼성중공업까지도 납품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과거의 유산인 STX가 이제는 점차 없어지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으로 인수가 된다는 게 저는 긍정적이게 말하고 싶고 그 다음으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선 기자재 쪽을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건데 조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선을 만들고 있는 선사 애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데크하우스가 뭐냐면 선원들이 쉴 수 있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용접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레고 조립을 해보셨죠.
네, 그런 조그만 부품들을 갖고 와서 용접하고 합치면서 크게 만들어지는 거다. 처음부터 얘를 다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부품들을 갖고 와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LPG 탱크,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어떻게 보면 다 납품을 했어요. 공장도 바로 옆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업까지 넓혀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 고점을 찍고 좀 조정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도 봐도 진짜 매력적인 구간에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0원 딱 찍고 1,900원까지 오버슈팅이 나와주고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다. 근데 이 회사도 이제는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게 저는 더 매력적인 부분이지 않나.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고 고가권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빠져줬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기간 행보만 조금 더 기다린다라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뭐 태강 그리고 성강밴드, 이 종목들은 다 같이 말씀해 드릴게요. 조선기자재로 엮이면서 요즘 어떻게 보면 영일만 관련주로도 많이 엮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승세를 나왔었는데 뭘 하냐, 배관 피팅을 만든 거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배관이 어떻게 보면 길이가 처음에 나올 때, 공장에서 나올 때 뭐 6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배관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배관이 꺾일 때 뭐 엘보냐 T 뭐 이런 부분을 쓰면서 배관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뭐 더 양갈래로 나올 때 이음새 역할을 해주는 부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 이게 뭐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조선업 이런 쪽까지도 납품을 하면서 영일만 관련주로도 엮였고 조선기자재로 엮이면서 계속적인 상승세. 그래서 태강이랑 성강밴드는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두 종목을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현대임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자재 업체인데 선박의 곡블럭을 생산하는 업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박은 레고처럼 이거를 하나하나 갖고 와서 용접을 하면서 붙이면서 더욱더 크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박의 곡블럭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자기네 공장에서 이 선박의 곡블럭을 갖고 와서 다시 조선소로 가서 이 부분을 용접을 하면서 더욱더 크게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키포인트로는 공장을 증설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나중에 이 슈퍼사이클이 더욱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수익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HD 현대마린솔루션, 이 종목도 기자재 업체인데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 이게 뭐냐, 우리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아니면 개조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HD 현대 중공업의 모든 배들을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의 특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은 좀 약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 관련주에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진짜 히든 종목, 어떻게 보면 탑픽 종목을 제가 꽁꽁 숨겨놨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조선주 탑픽 종목은요, 진짜 두근두근, 네,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네, 왜 하나오션을 갖고 왔냐? 배 하면은 HD 현대그룹 아니냐? 거기에 연관된 종목을 갖고 와야지
하나오션을 갖고 왔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하나오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선 쪽에서는 거의 꼴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까지도 올라가는데 하나오션은 못 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네, 조선주 좋아지는 거 아니야?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뭐지? 다른 애들은 다 좋은데 너네 별로구나 이런 생각을 보셨던 분들이 많으면서 좀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하나오션이 처음부터 2분기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상승 탄력을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는 타임머신을 타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사고 싶잖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이 딱 그 과거로 돌아온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도 같이 키 맞춤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키포인트는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인수를 왜 했냐?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군함들이 노후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수리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그 시장을 들어가려고 지금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있다. 왜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냐? 우리나라 와서 수리하면 되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 법상 미국에서 건조가 된 배는 그리고 미국에서 출항을 하는 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항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배들은 미국 내에서 정비와 수리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그 사업까지도 진출하는 부분이 있고 이 필리 조선소가 바로 미국 함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비 용이성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업계 유일의 음향수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잠수함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선주의 가장 키포인트다. 근데 하나오션에서 이 업계 유일의 음향수조가 뭐냐면 배를 넣습니다. 그러면 배 안에서 어떤 음파나 이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 그 수조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놨던 부분이에요. 왜 이런 부분을 했냐라고 본다면 하나오션이 잠수함 쪽으로 강세인 모습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술로 토대로 더욱더 소리가 안 나는 잠수함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저같아 발각될 확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공동 수조, 이건 어마어마한 수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나 누수나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장비빨을 많이 세웠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조선 여기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 방산에서 약한 모습이 아니라 상선 아까도 얘기했던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모습세가 있어요. 하나오션이. 하지만 방산 쪽에서는 지금 누가 뭐래도 하나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차 부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방산에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군함, 잠수함 이쪽에서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구축함이 더욱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오션 쪽으로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잠수함도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늘린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했던 부분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미국도 군함을 늘리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조선은 컨테이너선, LNG선 이런 거였는데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런 사업까지도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방산 쪽으로는 또 어마무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탑픽 종목 하나오션인데 이 차트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면은 진짜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못 사고 있다. 못 사겠다. 너무 높아서 조정이 들어오면 사고 싶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사고 싶어. 라고 보신다면 하나오션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차트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HD 현대중공업을 보여드릴게요. 네,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딱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나오션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하다가 이제는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쭉 상승 랠리가 나와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지금 다들 비싸서 못 사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진짜 아까 차트 보셨던 거랑 똑같죠? 고점을 찍고 조정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도 조선주야 키 맞추면서 같이 가자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상승 탄력은 충분히 붙을 수 있다. 2분기 실적 안 좋았으니까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에 적기다. 왜냐?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갖고 3분기까지 끌고 간다면 역시 너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구나. 더욱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열받는 게 많이 올랐어요. 네, 방송을 제가 좀 빨리 했으면은 수익부터 챙기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자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36,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랠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까 보셨던 차트들 HD 현대중공업 그런 차트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면서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 내일 시초가 어떻게 변할지, 미장이 어떻게 끝날지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언제 들어가야 돼?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카메라 들고 제 밑에 상단에 사진을 찍어 주시면은 저랑 내일 같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조선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보다 얘네가 무궁무진한 재료가 갖고 있구나.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반사수혜, 미국의 군함들이 노후화가 되니까 그걸 수리할 수 있는 업체,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 쪽으로 관심이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조선업계에서 돈을 슬슬 버니까 점차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아까 차트를 보면 다들 높다 들어갈 시점 놓쳤다 후회를 하고 망설였던 분들이 있는데, 방송을 끝까지 보셨던 분들은 이 종목이 있었네, 이 종목 방산도 진짜 특출난데 조선까지도 하고 있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서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까지도 더욱더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더욱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오늘 탑픽으로 말씀해드렸던 하나오션 꼭 기억해 두시고 밑에 사진 찍고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조선주에 관련해가지고 마무리를 드리고요. 시장이 녹록치가 않아요. 6월 달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때 화장품이 잘 갔는데 7월 달 너무 죽었죠. 자동차 관련 주들도 7월 달 들어와서 많이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내가 지금 들고 있던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언제 꺾일지 몰라요. 진짜 위험한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밑에 입장하셔서 저의 멘트를 조언을 듣는다고 한다면 한 단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다들 만족하셨나요? 그러면 내일 있을 투자의 멘토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